1803년에 증기기관차가 처음 등장한 이후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가 등장하기까지 겨우 200년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기차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이 진심으로 이야기되던 시절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영화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1896년에 류미에르 형제가 상영한 짧은 영화 라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이 첫 영화를 본 관객들 가운데는 화면을 향해 돌진해오는 열차의 위험에 압도당해 너무 무서워서 극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시절의 열차 속도는 빠른 편이라 해도 시속 20km 정도였고 1829년에 기록된 세계 최고 속도도 시속 48km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시속 300km를 넘게 달리는 초고속 열차를 보고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게다가 2015년에 자기부상식 실험열차가 세운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은 무려 시속 603km에 달했습니다. 물론 일반 여객용 초고속 열차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상 전용 선로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손에 꼽을 정도로만 존재하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운행 중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탑7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7위 프레차로사 1000 이탈리아. 프레차로사 1000은 최신 세대의 고속열차 모델입니다. 이 열차는 2015년 여름부터 이탈리아 전역의 철도 노선에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서 무려 50편성 이상의 프레차로사 1000이 활약 중입니다. 이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0km에 달하지만 실제 운행 시에는 허가된 조건에 따라 시속 300km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0km까지 단 4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속 성능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 덕분에 유럽에서 제작된 열차 중 가장 조용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점이에요. 그 조용함과 안락함은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ETR 1000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환경 영향 인증을 획득한 열차이기도 합니다. 실제 운행 시 이 열차는 1인당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불과 28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6위 알보라크, 모로코. 아프리카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고속철도인 알보라크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카사블랑카와 탕헤르를 연결하는 총 연장 323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알보라크라는 이름은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태워 날랐다고 전해지는 아랍 전승 속 신성한 생명체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2011년 9월 29일 탕헤르에서 열린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모로코 국영철도 ONCF가 프랑스에서 도입한 알스톰 유로 듀플렉스 12편성으로 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시속 357km라는 속도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알보라크 고속철도는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탕헤르에서 케니트라까지의 186km 구간에서는 시속 320km로 운행되며 케니트라에서 카사블랑카까지는 시속 160km로 달리죠. 이 노선에서는 모든 차량이 2층 구조의 8량 편성 고속열차로 총 12편성이 운영 중입니다. 제5위 아이스3 네오, 독일. 지멘스가 개발한 이 유명한 전동열차 시리즈는 독일 철도 DB의 고속철 노선에서 속도와 쾌적함 모두 최상급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시리즈는 독일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과도 고속 여객 운송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3와 아이스3 네오는 독일 내에서는 시속 300km, 프랑스 구간에서는 시속 320km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아이스3 네오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쾌적함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등석과 2등석 모두에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시간대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는 부드러운 조명, 외투용 행거, 태블릿 거치대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객실 내부에는 기존보다 훨씬 시인성이 좋고 정보량이 많은 디스플레이와 더 넉넉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4위, TGV 포스, 프랑스. TGV 포스는 2007년에 시속 574.8km라는 철제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우고 그 타이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프랑스 초고속 열차의 4세대 모델로 2007년부터 파리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파리와 스트라스부르를 오가는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 구간이 더 확장되어 독일과 스위스를 잇는 고속 노선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상업 운행 시 TGV 포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지만 실제로는 강화 레일 구간에서는 시속 300km, 일반 레일 구간에서는 시속 250km 정도가 주 운행 속도입니다. 이처럼 TGV 포스의 가장 큰 강점은 고속 전용선과 일반선 모두를 오갈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선이라고 해도 보통 열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TGV 포스의 매력은 단순히 속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외형 덕분에 실내는 매우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이 유지되어 탑승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죠. 그 외의 편의성은 언뜻 보기엔 일반 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다만 일부 TGV 포스는 2층 구조라는 점이 약간 특별한 특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승객의 쾌적함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속 300km로 곡선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강한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성과는 인상적인 광고 영상에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시속 320km로 커브를 돌고 있는 열차 안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에서 단 한 방울의 와인도 넘치지 않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3위, 신칸센 E5계, H5계, 일본. 일본의 신칸센은 1964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로 개통된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초고속 철도 시스템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이면 마침내 개통 6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신칸센 전체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기록과 평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도 안전의 상징이라는 칭호입니다. 운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 신칸센 시스템을 대표하는 차량 중 하나가 바로 E5계와 그 자매 차량인 H5계이며 도쿄와 일본 북부를 잇는 도호쿠 신칸센과 홋카이도 신칸센에서 운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속 400km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시험 운행에서는 그 속도를 무사히 달성했죠. 하지만 승객의 쾌적함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위해 상업 운행 시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5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승객의 편안함을 철저히 추구한 설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린샤와 최고급 그랑 클래스 같은 상위 클래스 차량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에는 천연 가죽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울 소재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실내는 짙은 나무 무늬와 금속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묵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연출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이동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든다는 철저한 콘셉트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성껏 설계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좌석에는 전동 리클라이닝, 발 받침대, 밝기 조절이 가능한 독서 등 식사용 테이블, 다양한 전원 포트와 각종 인터페이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 차량에는 FSA, 즉 풀 액티브 서스펜션과 차체 기울기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속주행 중에도 승객은 진동이나 원심력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제동력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선두 차량의 독특한 15m 길이의 롱노즈는 터널 돌입 소음, 즉 터널 붐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터널 붐이란 열차가 터널에 들어갈 때 생기는 공기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음 같은 소음을 말합니다. 제2위 푸싱호 CR400AF BF 중국. 푸싱호는 철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20km, 상업 운행 시 평균 속도는 시속 350km에 달합니다. 실제로 이 열차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철도 구간에서 시속 350km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푸싱호라는 이름은 중국어 그대로 부흥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속열차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으며 전체 구성 요소의 약 84%가 자국 기술로 만들어졌고 254가지에 달하는 새로운 핵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CR400의 기본 모델로 시험 주행을 실시해 시속 385km를 기록했고 2017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까지 푸싱호는 총 1100편성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열차는 두 가지 모델로 나뉘며 CR400AF는 붉은용, CR400BF는 황금봉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푸싱호 CR400AF BF 시리즈는 이미 상업 운행에서 시속 350에서 400km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는 중국 자체의 고속열차 규격을 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이전 모델과 비교해 공기 저항을 7에서 12%나 줄이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력 소비도 17%나 절감하는 데 성공했죠. 제1위 상하이 마그레브 중국. 이 열차는 상하이 지하철의 룽양로역과 푸둥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단거리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 길이는 약 30km, 소요 시간은 단 8분에 불과합니다. 시험 운행에서는 최고 시속 501km를 기록했지만 일반 상업 운행에서는 최고 시속 431km, 평균 시속은 230km로 운행됩니다. 차량 내부의 디지털 화면에 시속 431km라는 마법 같은 숫자가 뜨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은 꽤 흥미로운 광경인데요. 이 숫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지 않으면 그런 속도를 체감하긴 거의 어렵습니다. 주행이 매우 매끄럽고 조용하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열차에는 바퀴가 없습니다. 지면에 닿지 않고 달리는 마그레브, 즉 자기부상 기술이 적용되어 열차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선로와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명도 늘어나고 전력 소비까지 현저히 줄일 수 있죠. 계산에 따르면 마그레브의 전력 소비량은 항공기의 불과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너스 SC 마그레브 L0개 일본. 앞서 소개해드린 상하이 마그레브를 통해 자기부상 기술이 실용화된 모습을 보셨죠. 하지만 일본의 SC 마그레브 L0개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기부상 열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속도로 나아가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만약 상하이 마그레브가 현재의 고속철도를 상징한다면 SC 마그레브는 그야말로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상하이 마그레브의 최고 속도인 시속 431km도 분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SC 마그레브는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시속 603km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속도는 프로펠러 항공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대도시 간 장거리 이동이 마치 땅 위를 나는 것처럼 짧고 빠른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속도를 구현했다는 건 단순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공기역학 설계, 소재 개발, 제어 시스템 등 현재의 상업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해법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상업 운행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시험 열차는 이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열차가 새로운 초고속 철도에서 정식으로 활약하는 날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